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 교재 14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14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바로 가산세, 가산금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용어 정리했었죠.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더 내는 것이 가산세고, 가산금은 체납된 세금의 연체이자가 가산금이 됐었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첫 번째,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라는 것은 신고 의무, 납부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며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자, 가산세는 어떤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추가로 더 내는 거고, 감면은 깎아주는 거지요. 그래서 가산세와 감면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가산금이 되겠죠.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자, 가산금에는 우리가 일반 가산금이 3%가 되고 있고, 중가산금은 우리가 이자에 또 이자를 내는 거죠. 그래서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체납된 세금의 1.2% 곱하기 우리가 경과된 월수였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체납된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때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중가산금에서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목별로 판단하는 것은 이거죠. 뭐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얼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대로 고지가 되고 얘는 얘대로 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따로따로 따지겠죠. 가산금도 따로따로 따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우리가 5번, 4개가 되겠죠. 4개.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가산세하고 가산금의 정의,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에는 우리가 성격이 나와 있죠. 체납된 조세의 연체이자적 성격이고, 일반 가산금은 3%고 중가산금은 1.2%씩 최대 72%다. 그러면 얘는 체납된 세금의 1.2% 곱하기 경과되는 월수. 단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시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자,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부가징수 방법은 챕터 5장. 자, 이 챕터 5장의 방법은 이제 5장은 이거죠. 부가징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부가징수는 크게 신고하는 세금과 그다음에 고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국세가 고지가 되는 것도 있고 지방세가 고지가 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 국세 고지는 요거는 정부 부가,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는 보통 징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 등록면허세도 신고, 전세는 고지, 그 다음에 종부세는 고지, 양도세는 신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방세는 우리가 보통징수가 되고, 취득세는 뭐죠? 얘는 신고죠. 그러면 이제 고지가 되는 거는 재산세. 재산세에서는 지방세니까 이거를 우리는 보통징수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은 신고 납세 제도하고 정부 부가 제도, 지방세는 보통징수로 돼 있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지방세 징수 방법은 보통징수, 신고 납부, 특별징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징수 보시면 적용세목이 재산세나 지역자원절세나 주민세 균등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납부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절세, 특정자원분, 주민세, 재산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고납부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특별징수는 뭐랑 일치하는 거냐? 특별징수는 우리가 원천징수 개념과 유사한 거죠. 얘는 원천징수 개념과 유사한 거다. 원천징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원천징수하고 유사한 거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 하고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특별징수라고 하는 거죠. 특별징수.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6번 별표시 면세점, 과세최저한, 소액징수 면제 및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세금이 나오죠. 세금이 나옵니다. 자, 세금이 나오면은 요 과표가 작으면 세금을 내지 마세요. 이런 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면세점. 그 다음에 세금이 작으면 내지 마세요. 이런 것을 소액징수 면제. 그렇죠? 너무나 소액이니까 징수세를 면제해준다. 그 다음에 과표는 면세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점입니다. 얘는 면세점이고 얘는 소액징수 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세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50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밑줄 요거 꼭 외워 두셔야죠. 그다음에 과세 최저한이라는 것은 최저한으로 내야 될 세금입니다. 상증세는 50만 원 미만일 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산세나 지역자원절세는 징수할 세액이 지방소득도 마찬가지 2천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히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이게 작년에 시험 출제가 됐었습니다. 얘는 우리가 독립세죠. 독립세로서 얘도 지방소득세액이 2천 원 미만일 때는 아예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액징수 면제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 자,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건 뭐였죠? 이거였죠. 직전 연도 2016년도에는 10만 원 나오던 것이 2017년도에는 20만 원 나온다. 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나오던 것이 20만 원 나오면 더블로 내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10만 원 나오던 게 20만 원 나오면 두 배를 다 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도 비율이 있다. 그래서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를 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10만 원을 150%면 15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15만 원. 그럼 15만 원이니까 나머지 5만 원은 납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5만 원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 거기 보시면 지방세는 재산세는 직전년 대비 150% 되고 단 밑줄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105%, 6억 원 이하일 때는 110%, 6억 원 초과할 때는 130% 되고 종부세는 150%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105%, 110%, 13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몇 프로다?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토지 건축물은 150%, 주택은 105, 110, 130%. 그래서 105는 3억 이하, 얘는 3억 초과 6억 이하, 130은 6억 초과, 그다음 종부세는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납세매 성립 확정 소멸. 자, 이것도 별표시. 자, 이거는 최근에는 이 부분이 좀 출제 좀 뜸하지만 언제든지 자주 나올 수가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납세매 절차가 되겠어요. 자, 얘는 이제 어떤 거냐?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는 납세매 절차가 있습니다.
납세무의 절차가 있는데 요 납세무의 절차는 3단계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납세무 절차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우리가 납세무의 성립 단계다. 그렇죠? 그다음에 2단계는 납세무의 확정 단계다.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납세무의 소멸 단계다. 그렇죠? 자, 소멸 단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 단계, 확정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이 되고 성립이 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었죠? 납세무자, 과세대상, 그다음에 과세표준, 그다음에 세율, 그렇죠? 자, 이런 네 가지의 성격이 있겠죠. 이 네 가지가 성립되는 걸 말하죠. 그러면 네 가지를 통해서 과표 곱하기 세율을 곱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확정을 짓는 거죠. 자, 그러면 확정하는 방식은 방금 위에서 봤지만 이 세목이 신고 방식이냐 고지 방식이냐. 자, 고지 방식은 지방세일 때는 우리가 뭐라 한다? 보통징수. 그렇죠? 보통징수. 그다음에 국세일 때는 정부 부과 세목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가 요 확정을 통해서 소멸합니다. 소멸은 이제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한다.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 그 다음에 확정, 그 다음에 소멸, 이렇게 3단계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말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추는 거다. 그러면 이 성립 시기가 언제인지 요거를 이제 그동안 자주 물어봤게 됐죠. 세목의 유형을 주고 세목의 유형을 딱 주고 이 세목의 유형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세목의 유형을 보고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취득세. 자, 여러분들 우리 주요 세목이 이제 지방세부터 출발하니까 취득세는 우리가 어떻게 납세부가 성립할까요?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행위세죠.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면세도 행위가 일어나면 발생한다. 등기 등록 행위가 일어나면 발생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날 성립한다. 그렇죠? 6월 1일 날 성립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과세 기준일이라고 배웠었죠. 과세할 수 있는 기준 날짜가 된다. 자, 과세 기준일 이렇게 되겠죠. 과세 기준일.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는 언제일까? 양도하는 때가 아니라 기간이 끝나는데 기간이 끝나야지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납세무의 성립 시기, 국세의 성립 시기는 소득세나 양도세는 법인세나 부가세는 기간이 끝나면 성립한다. 그렇죠? 한편 밑줄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양도세는 예정신고 가능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죠? 매매하자마자 신고하는 거죠. 매매하자마자 신고하는 건 무슨 신고? 예정신고. 그렇죠? 예정신고. 매매하자마자 신고하면은 무슨 신고한다? 예정신고. 그럼 예정신고가 되면은 어떤다? 성립시기는 소득세는 양도세를 포함해서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발생한 달이 말일이다. 그래서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말일로부터 신고하자. 말일날 성립한다. 그죠? 말일날. 그렇죠? 말일날. 그 다음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가 건너뛰고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 그렇죠? 작성. 그다음에 가산세는 가산국세가 성립하는데, 그다음에 6번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로 한다? 6월 1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가 6월 1일이니까 종부세도 우리가 6월 1일 날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방세 성립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방세는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등록물세도 등기 등록 행위가 일어나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면, 그다음에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면, 그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다음에 지방유세는 과표가 되는 세목에 납세무가 성립하면, 그다음에 지방세 중 기준일을 성립시키로 하는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다 6월 1일 맞죠? 자, 납기는 이제 건물 선박 확률 7월 달이고
주택과 주택 임대인가 토지는 9월 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납기 나오니까 너무 납기에서 이미 했었죠. 그다음에 균등분 주민세나 재산분 주민세는 8월 1일, 7월. 자, 이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주민세도 과세 기준일 제도가 있어요. 주민세도 과세 기준일 제도가 있는데 요 주민세는 6월 1일이 아니다. 6월 1일이 아니다. 아니고 8월 1일이나 7월 1일이 됐다. 8월 1일이나 7월 1일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8월 1일이나 7월 1일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시면 지방소득세는 그 과표가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성립하는 때. 맞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세나 법인소득세가 발생이 되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지방소득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출유형을 보시면 납세의 성립 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기억의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요?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겠죠.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럼 니은의 농어촌 특별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다.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얘는 본세를 따라서 가야죠.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를 따라서 움직여야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자,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되는 세목에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부가라는 건 뭘까요?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 그렇죠? 자, 그러면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기준일, 지방교육세는 과표되는 세목에 납세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득세는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기간이 끝나는 때고 농어촌 특별세도 본세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죠. 그렇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납세무 확정입니다. 자, 납세무 확정. 납세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죠. 신고를 통해서 확정한다거나 아니면은 고지를 통해서 확정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신고를 통해서 확정하거나 고지를 통해서 확정하는 방법. 그럼 이 세목이 신고인지 고지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확정의 유형은 신고 납세 제도가 있고 정부부가 지방세는 보통 징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세는 신고. 그 다음에 등록명세 신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60일까지 신고. 재산세는 뭐였죠? 보통 징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 신고도 가능한가요? 예, 얘는 신고도 선택할 수 있죠. 종부세는 정부가 부과할 수도 있고 신고도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신고, 그렇죠?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기출유형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업의 취득세는 신고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얘는 정부 부과가 맞긴 하지만 신고도 가능하죠. 자, 근데 얘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지금 지방세 찾는 거잖아요. 정답은 디귿의 재산세죠. 재산세는 보통징수죠. 보통징수. 그렇죠? 얘는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되는 지방세가 된다. 보통징수가 되는 지방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세는 양도자가 직접 신고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이 되겠네요. 리을은 신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유형을 쭉 눌러놓고 이 세목이 신고인지 고지인지 요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의 소멸. 자, 소멸은 뭐냐? 소멸은 5가지. 그럼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납부등을 하면 없어지는 거죠. 요 신고된 세금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서 없애버리는 거 말하죠. 자, 그럼 여기는 납부 등에 소멸되는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요 5가지를 일단 암기하시고요. 그 5가지 중에서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2가지 개념을 알고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그러면 거기 보시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납충부재소죠. 납충부재소. 네, 납부, 그 다음에
충당, 그 다음에 부가의 취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그래서 납충부재소. 납충부재소가 되겠죠. 납충부재소가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건 말고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자, 문제가 어려지면 이걸 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척기간의 만료.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온 것처럼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척기간은 과거에 누락, 과거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누락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누락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 거,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제척기간 내 세무기간이 주어지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강제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강제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기간을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제척기간이 사안에 따라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7년, 어떤 거는 10년짜리 된다. 그러면 무신고가 됐을 때는 7년, 사기 등이 됐을 때는 10년이 된다. 그렇죠? 10년, 사기 등일 때는 10년, 그다음에 무신고가 됐을 때는 7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미 부과는 끝났다. 이미 부과는 끝났고, 그다음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소멸되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납부가 이루어지면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강제로 징수해야겠죠. 강제로 우리가 징수를 해야겠다. 그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는 시효라고 하는데, 요가 바로 소멸시효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의 시효가 지나버리면 사라지는 거, 이것을 소멸시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척기간은 그 박스 있죠. 자, 상속증여세하고 부담보증여, 그외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외 국세와 지방세요. 일단 사기 등일 때는 몇 년이죠? 10년, 무신고 7년, 기타 누락 허위 신고일 때 5년인데, 일단 10년, 7년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기 등일 때는 조세포탈하거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다거나 명의신탁, 자, 밑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명의신탁, 자, 올해 개정됐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과점주주 밑줄, 과점주주가 되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10년이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척기간은 사기 등이 됐을 때는 10년을 해줍니다. 10년. 그 다음에 무신고가 됐을 때는 7년 동안 사고관리야. 그럼 7년이라는 것은 7년 전에 누락이 된 것이 있어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강제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10년이면 10년 전에 누락한 거, 7년이면 7년 전에 누락한 것도 강제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10년이면 10년 전에 누락한 거, 7년이면 7년 전에 누락한 것도 있으면 강제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든 지방세든 이렇게 됩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신고가 됐을 때는 7년인데 무신고가 됐을 때는 7년이 되는 건데, 단 뭐냐? 지금 말한 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점주주가 된다거나, 그렇죠? 과점주주가 된다거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명의신탁이 됐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10년으로 해준다. 10년. 네, 10년으로 해준다. 그렇죠? 자, 상속을 했을 때, 과점주가 됐을 때, 명의신탁이 됐을 때, 이때는 10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완성.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5번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라는 것은 5년이죠. 5년인데,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으로 해준다. 5년, 5억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 된다. 10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결손 전 부과의 처리는 소멸시효가 아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종류 외워두셔야 됩니다. 납동그라미, 충동그라미, 부동그라미, 제동그라미, 소동그라미, 납충부재소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가볍게 정리합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개념적인 이해. 그럼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미 부과가 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시효를 말합니다. 그 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징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미 부과됐다는 것은 조세 채권이 결정이 된 거예요. 조세 채권이 얼마나 결정된 겁니다. 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5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5년. 그러면 5년 동안 청구하는 거야. 5년 동안 청구하는 건데 청구하다가 이게 스탑 멈출 수가 있다. 이게 스탑 멈출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이게 멈출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청구하다 멈추는데 여기는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된다.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된다. 그럼 시효가 멈추는 거예요. 채권 청구를 멈추는 거예요. 채권 청구를 멈출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라고 한다. 그러면 중단은 고지한다, 독촉한다, 결정, 압류가 있고 다만 이미 진행한 시효 기간은 소멸한다. 그다음에 정지는 분납한다, 징수유예한다, 연변납한다 등등등이 정지기간만큼 시효가 완성이 유예된다. 자, 그러면 이제 5년의 시효가 있잖아요. 이렇게 5년의 시효가 있는데 2년의 시효가 흘렀어요. 이렇게 2년 동안의 시효가 흘렀다. 그럼 2년 동안의 시효가 흘렀습니다. 스탑 멈추는 거예요. 스탑 멈춘다. 그럼 여기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단이 돼 버리면 시효가 중단되면 요 진행된 시효를 무시해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중단이랍니다. 그러니까 시효의 이익을 뺏어버리는 거죠. 시효의 이익을 뺏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5년. 그러니까 이건 좀 악의적인 사유야. 즉 시효의 이익을 뺏어라도 5년 동안 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지한다, 독촉 안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효의 이익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망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정지는 분납 나누어 낼게요. 징수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연 단위로 나누어 낼게요.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의 시효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탑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년의 시효가 인정이 되면 전체 5년 중에서 2년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년만 남은 거예요? 3년의 시효만 흘러가주면 되겠죠. 3년의 시효. 맞습니까? 그럼 3년 동안 진행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령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세를 포탈합니다. 국세부과에 제출기한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 자, 우리 사기 등이 됐을 때는 몇 년이 돼요? 10년이 되죠. 사기 등이 됐을 때는 10년이 됩니다. 무신고가 됐을 때 몇 년이요? 7년이 되는 거죠. 기타가 됐을 때 5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경우일 때는 몇 년간인가? 4번에 이거는 10년이 되겠죠. 그렇죠? 10년이 되겠습니다. 자, 무신고일 때는 몇 년? 7년. 그 다음에 10년 되는 지방세가 뭐 있었죠? 아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다거나 과점주 된다거나 명의신탁이 됐을 때는 10년까지 연장된다. 무신고일지라도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불복 절차. 자, 조세불복이라는 것은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한 절차를 조세불복 절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불복은 우리가 거기 나온 것처럼 국세나 지방세나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딱 하고 이의신청을 해서도 안 되면 심사청구를 하는 겁니다. 심사청구. 이것도 안 되면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거예요. 심판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안 되면은 뭘로 가느냐?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의신청은 한 번, 심사청구는 2번, 그다음에 이의신청은 한 번, 심판청구는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의신청은 우리가 임의절차다. 임의절차. 그럼 임의절차니까 이거는 거쳐도 그만, 안 거쳐도 그만, 그렇죠? 그럼 이걸 안 거쳤을 때는 어떻게 한다? 납세자가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원칙은 1심제, 그렇죠? 1심제. 거치면 1심제, 2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1심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2심을 거치면 2심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방세는 직접 소송이 가능해요. 직접 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안 거치고
납세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이제 직접 소송이 가능하다. 지방세는 직접 소송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가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은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면 얘는 결정 기간이 30일이야. 30일이 되죠. 30일.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 됐냐? 얘는 90일이 됩니다. 90일. 이의신청은 30일. 지방세는 90일. 그렇죠? 이의신청은 30일이고 지방세는 90일이 됐어요. 자. 그럼 거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조세불복 절차는 이의신청은 30일, 심사나 심판은 90일, 감사는 90일 소송인데, 자, 밑줄 지방세의 경우에 이의신청은 90일까지 결정하죠. 기간이 좀 늘고, 그 다음에 직접 소송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소송도 가능하다. 그렇죠?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까지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납세의 성립에서 성립 시기가 유형별로 어떻게 됐는지, 확정은 이세목이 신고인지 고지인지, 소멸사유 5가지, 제척기간은 10년, 7년을 어떻게 구하는지, 소멸시효 5년인데 시효는 멈출 수 있다. 중단과 정지 개념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취득세라는 주제부터 해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